그 인터뷰 진행 도중에 성공회대학교에서 교무처장을 맡고 계신 우리 저 인터뷰어 최영묵 교수께서 급한 일로 나가시게 됐어요. 그래서 자리 배치 이렇게 다시 했습니다. 뭐 분위기가 더 좋아진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만은 어쨌든 그 나가시는 포인트가 아까 이희수 선생님한테 재미있는 질문을 드려서 선생님이 아주 재미있는 얘기를 하실 수 있는 그 순간에 지금 이렇게 나와서 다시 이어서 지금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옛날에 국비 장학생까지 되시고 어떤 좋은 선택에 그런 할 수 있는 상황에서 대부분 미국 유럽을 가는 그런 유학에 하던 시절에 어떻게 왜 투르키예로 가셨는가? 그 전 얘기도 만약 가능하시다면 어떻게 많은 언어 중에 이쪽 이슬람 쪽 언어를 전공하게 되셨는가에 대해서 혹시 그런 선택에 관해서 선생님이 좀 간단히 얘기해 줄 수 있으면 좀 좋겠습니다. 뭐 아픈 스토리를 자꾸 끄집어내셔서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고등학교를 굉장히 괜찮은 데 나왔는데요. 저 뭐 문 대통령하고 같은 고등학교에 나왔습니다. 문 네. 대통령만큼 내가 공부를 잘 못하기는 했지만 경남고등학교. 예. 네. 제 동기생이 480명이 졸업하는데 그 해 서울대학만 한 150명 이상이 들어가는. 맞아요. 옛날 명문이었죠. 예. 예. 근데 그 친구들은 연고대 간 친구들도 굉장히 조금 무시하는 아주 묘한 그 엘리트 컴플렉스들이 있어요. 예. 근데 저는 재수에서 떨어지고 삼수에서 또 서울대학 떨어지고 결국 그 마지막 이제 군대 가야 되니까 이제 2차 대학인 외국 대학에 지원했고 또 대학에 붙어야 되는 게 지상의 목표니까 그 당시 가장 이제 경쟁률이 낮은 수능 점수가 낮은 학과를 이제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그게 이제 제일 낮았던 게 뭐 터키어과 이런 거였고요. 근데 그 당시 제가 5시에 입시 마감인데 그때 인터넷 없으니까 30분 전에 이제 최종 그게 이제 입시 경쟁률을 발표하는데 5시 마감인데 4시 반 이제 현재 20명 모집에 터키 학과는 14명이 지원해서 6명 미달 학과였습니다. 그래서 막 이거는 이제는 절호에 붙을 기회다 하고 막 그냥 백지 원서에다가 터키 학과를 썼죠. 예. 다음 날 아침에 이제 조간신문에 보니까 외대 터키 학과 7.8대 1로 나왔더라고요. 모든 학부모들이 다 연주를 이용해서 교무처 직원들에게 백지 원서를 수백 장씩 맡겨놓고 다 쓰니까 이게 이제 첫 사회적 비리였고요. 어쨌거나 뭐 운 좋게 이제 외대 터키어과를 갔고 이제 제2 외국어도 아랍어도 배우면서 그때 이제 75년부터 79년까지 유신 체제 내내만 4년을 학교 다니기 때문에 다 휴교 상태고 탱크가 대학 정문 앞에서 학생증을 보여줘야 내 대학에 들어갈 수 있던 상황이니까 그런 엄혹한 시기였습니다. 공부라는 거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때 공부를 뭘 해야 되나. 그래서 남들이 하지 않는 소외된 버려놓은 학문을 할 수밖에 없다. 이 잘난 체하는 이 천재 동기생들을 만나지 않기 위해서는 그래서 뭐 그 당시 모두가 싫어하고 혐오하던 이슬람이라는 것을 선택해서 내가 너를 사랑해 줄게 하고 안기 끌어안으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게 제 운명을 이제 바꾸었고. 그러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젊은 시절이지만 그 비전에 대한 어떤 그런 게 뚜렷하셨다고 봐야 되는 거네요. 뭐 그렇게 이제 과대평가하실 필요는 없고요. 내가 지금 그 나이에 지금 고시 공부하고 유학 시험하고 대기업 취업 공부하고 공무원 시험에도 맨날 이 잘난 게 동기생들 3, 4년 뒷공무니만 쫓아다니면서 제 인생 끝나겠더라고요. 이제 지상 그 20대 젊은이의 최상의 저의 목표는 그 잘난 놈들 안 만나는 방법이 뭘까? 그러기 위해서는 남들이 안 하는 분야를 해야 되고 버려놓은 분야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슬람을 선택했고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때 놀았던 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대학 와서는 조금 공부했고요. 딴 사람들이 다 공부 안 하니까 그 엄혹한 시기에 뭐 조금만 공부해도 다 올해를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다행히 뭐 이제 국비유학생에 붙어서 거기도 이 잘난 정말 똑똑한 이 천재들이 다 미국 유학 가겠다고 할 때 저는 정반대편 이스탄불 대학으로 그때 한 명이 TO가 와 있었기 때문에 선택해서
이제 정반대편 방향으로 비행기를 타고 갔던 게 제 운명을 바꿨고 신영무 선생님을 만나게 됐고 그러네요. 오늘 인터뷰에도 또 나올 수 있는 이런 광영을 안게 됐습니다. 아이고. 아니 근데 그 국비 장학생으로 미국과 유럽을 가도 중동 그 이른바 터키 문화 연구를 할 수 있잖아요. 그쪽도. 그렇습니다. 네. 그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었어요. 좋은 대학, 그다음에 좋은 전공. 근데 아예 튀르키예로 가셨다는 게 저는 대단한 선택이었던 것 같은데 그 어떤 게 있었나요? 그 무슨 치열함이 있었고요. 예. 또 이스탄불에 대한 환상도 있었고요. 그거 적어도 600년 20세기까지 세계 최대의 제국을 이뤘던 제국의 심장부였잖아요. 예. 그리고 그 아카이브라고 하는 공문서국에 수백만 점의 그 아무도 손대지 않는 자료들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됐고요. 뭐 실제로 1453년 이스탄불 마물티세? 설립하고 예. 예. 뭐 그 교문에 들어서는 순간 제가 최초의 한국인 유학생이 되고 거기서 이제 박사를 하니까 최초의 박사가 되고 그래서 이제 정식으로 제가 이제 테뉴 교수가 되니까 이제 최초의 한국인 교수가 되고 그러니까 이제 남들이 붙여주는 최초라는 타이틀에 뭐 우쭐해서 이제 그나마 이 콤플렉스를 이제 견딜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너무 솔직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그 콤플렉스를 음. 견디셨다기보다 그 극복 과정을 제가 그냥 피부로 와닿게 느낀 게 최근인데요. 사실은 저도 97년에 터키를 갈 때는 그때만 해도 이미 그때만 해도 사람들이 제가 터키를 간다고 하면 다음에 만날 땐 터키란 나라가 너무 생소하니까 너 태국 간다고 그랬던가? 너 쿠바 그렇죠. 간다고 그랬던가? 뭐 이럴 정도로 생소한 나라였었어요. 근데 75년이라고 하니 83년. 83년이요. 83년이면 이거는 뭐 글쎄 말입니다. 네, 선택이라는 것에 예, 굉장히 선택하실 때 당시만 해도 예, 쉽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겸손하게 말씀하셔서 그렇지 네, 뭐. 가셔서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하셨느냐면 제가 박사 학위 논문을 최근에 봤어요. 이렇게 두꺼운 정말 벽돌책 있죠. 그 벽돌책 몇 페이지죠? 300페이지 넘을 것 같은데 그거를 그 당시에는 저것도 없잖아요. 지금처럼 컴퓨터가 아니니까 그렇죠. 타자기로 쓰시고 그 타자기 사이사이에 다 수기로 한문으로 그 오스만 역사를 예, 쓰셔가지고 얼마나 치열하게 공부하셨을지가 정말 그걸 보면 피부로 안 느낄 수가 없어요. 터키어로 쓰셨겠죠? 네네네. 예. 그러니까 대단하다는 거죠. 그래서 네, 그거 극복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겸손하게 말씀하셔서 그렇지 진짜 대단하신 겁니다. 예. 그러니까 참 그 뭐 어떻게 보면 인연인데요. 참나 이게. 그리고 교수님이 그렇죠. 가셔서 교수를 하셨던 마르마라 대학 맞나요? 예, 다니셨던 학교도 대단하지만 그 마르마라 대학도 터키 내에서는 인문 학적으로는 예, 굉장히 좋은 학교예요. 근데 그렇군요. 저도 마르마라 대학에서 1년 터키어 연수했어요. 그리고 동문이네? 아니, 동문이 몰랐는데? 아니죠. 네, 저 2년만 그냥 터키어. 아니 근데 선생님 그것도 하나 있죠. 이거 말씀 나왔으니까 터키에 정착하셔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에서도 더 여기보다 훨씬 더 그쪽 사람 입장에서는 선생님을 훨씬 더 유용하게 쓸 수 있는 효용성이 있다고 보고 그런 어떤 대우를 해주고 뭐 그렇게 해줄 수도 있었을 텐데 굳이 이 한국으로 돌아오신 이유도 있나요? 제가 이제 집안의 장손이기 때문에 또 그래도 몰락한 남인 가족이지만 저 제사도 모셔야 되는 그게 이제 위에 어른들은 부모 세대들은 어디 외국 가서 박사학위만 하면은 다 끝나는 줄 알잖아요. 근데 박사학위를 했다는 소리는 들었는데 이제 귀국할 생각하지 않고 제 이제 아이 둘을 다 거기서 낳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손자 손녀들이 보고 싶겠어요. 이제는 같이 살자 하라고 이제 교육을 이제 결심할 수밖에 없었고요. 이제 문제는 이제 말이 국비 유학생이지만 이걸 선발해서 보내주는 거는 정부 책임이지만 우리나라 대학은 다 대부분이 사립대학 시스템이 있으니까 뭐 취직시키는 국가가 책임을 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탄불 대학에 나를 가르쳤던 학장이나 지도교수도 우리가 이렇게 배출했으면 이 친구는 서로 데려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당시 한국의 대학 누구도 저를 데려갈 생각하지 않고 어플라이 해도 뭐 관심도 이제 안 보이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내 지도교수가 우리나라에는 너 같은 전문가가 3,000명이나 넘는다. 그래서 당신은 없어도 우리나라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한국 같은 나라에 이런 전공자가 꼭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가 이렇게 훈련시켰는데 자리가 없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 라고 이제 우리 학장이 몰래 예, 또 예. 앙카라에 있는 우리 대사한테 전화를 하셔서 이제 한국의 교육 시스템을 이제 전해 듣고는 이제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제 데리고 있어야겠다 하고 이제 터키 대학 교수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래서 터키 교수가 오래 하다가 그다음에 이제 한국으로 왔습니다. 예. 그러면 이번에 이제 뭐 한양대에서 오래 계시다 정년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성공회대에 석좌 교수로 오셔서 이슬람문화연구소 소장을 지금 맡고 계신데요. 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성공회대라는 종교재단의 학교, 물론 그렇다고 종교를 강요하는 대학은 아니고 상당히 뭐 리버럴할 대학입니다만은 이슬람 연구라고 하니 뭐 참 많은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결과 이렇게 여기에 오시게 됐던 계기 같은 게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뭐 성공회 대학원 전혀 어떤 뭐 인적 학연 지연 인연도 없었고요. 하루는 이제 전 총장이신 이정구 총장님께서 한번 연락을 주셨어요. 한번 뵙고 싶다고. 이정구 총장 알고 계셨어요? 서로 그 전에는 친분이 있었어요? 뭐 개인적 친분보다도 한 번은 이정구 총장님이 신학대학 총장협의회 회장을 하실 때 연세대학에서 이제 총장회의를 하는데 저를 특강자로 초청하셔서 또 특강으로 그 신학대학 총장 앞에서 이제 이슬람을 강의하게 되는 아주 탁월한 발상이라고 이제 이정구 총장님을 예사롭지 않게 제가 이제 알고 있었죠. 그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뭐 그 인연으로 이제 알고는 있었지만 그래서 한번 이제 뵙자고 해서 한 2번 정도 뵀는데 뭐 이정구 총장님의 말씀을 예쁘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뭐 우리 사회에 이수와 이슬람이 아이콘이지 이수와 한양대학이 무슨 상관관계가 있느냐. 자기도 신부로서 한국 기독교 상황을 잘 알지만 대학이라는 울타리 속에 있을 때 당신이 조금 뭐 슬치고 다닐지 몰라도 대학 밖으로 나오면 워낙 이슬람 포비아나 안티 이슬람이 많아서 이게 쉽지 않을 거다. 차라리 성공회 대학으로 오너라. 우리는 기독교 학교이기는 하지만 굉장히 리버럴하고 또 런던에 있는 영국에 있는 성공회가 또 이슬람하고는 굉장히 가깝게 지내는 것이 하나의 교회의 목표이기도 하니까 이게 이기로 오느라. 그리고 이슬람 연구소도 하나 만들어서 마음 놓고 연구할 수 있는 투자를 마련해 주겠다. 사실 공부하는 연구자 입장에서는 이보다 더 감사한 제안이 어디 있나요? 그래서 속으로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다음에 다시 이제 다른 신분이 교수님들하고 또 연합해서 또 그분들도 굉장히 이제 권고하고 성공에 대한 자랑도 하시고 정말 감사하게 이제 이 대학에 오게 됐던 것 같고요. 지금도 제가 뭐 한양대학에서 지나왔던 25년과는 전혀 다른 학문적 풍토 또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 또 다른 인생의 행복을 즐기고 있습니다. 아이고, 예, 그렇군요. 즐기시는 거 맞죠, 교수님? 네. 즐기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그런 인연이 또 이렇게 이어졌군요. 그러면, 물론 이제 개인적으로 뭐, 신영목 선생님이 몸담던 대학이니까, 뭐, 오겠다, 이런 것도 있었겠죠? 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오자마자 이제 선생님이 이제 뭘 가르치고 어떤 거 했는지 이제 동료 교수들한테 물어보고 조금이라도 선생님의 그 모습을 이제 담고 싶다 해서 대학원 수업도 선생님의 방식을 좀 모방하기도 하고 또 성공회 대학 와서도 계속 이제 인문학습원에 지금 뭐 참으로 고맙게도 김장년 이제 원장님께서 저를 이제 명예 교장으로 임명하셔가지고 지금도 이제 인문학습원에 굉장히 이제 강의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하고 있어서 이제 진인목 선생님의 그 학문적 전통을 작은 부분에서 제가 이어가고 있는 셈이 됐죠. 아이고, 알겠습니다. 여러분 뭐 이렇게 인터뷰 보시면서 아시겠지만, 그리고 또 예전부터 워낙 뭐 대중화되신 분이니까 아시겠지만, 우리 그 이 소장님이 상당히 소탈하셔요. 그리고 참 겸손하시고. 근데 사실 우리 더불어숲과 관련해서 좀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전에 그 우리 소장님이 신영목 선생님한테 받으신 글씨가 있습니다.
흥내라고 하는 글씨인데요. 혹시 작년에 저희 더불어숲에서 이 작년 신용복 서화달력을 구매하신 분들은 그 글씨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촬영을 하고 이제 돌려드리겠다고 해서 그 글씨를 빌렸는데 대부분의 분들은 그런 반응을 안 보이시는데 우리 선생님께서는 그걸 더불어숲에다가 기증을 하시겠다고 그러셨거든요. 선생님 기억나시죠? 네. 근데 보통 우리나라의 좀 명사들 중에는 신용복 선생님의 글씨를 구하기 위해서 애를 쓰시는 분도 많습니다. 근데 우리 소장님은 참 이례적이셔서 저와 그 사무국 직원들이 상당히 감동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심지어 저는요, 쇠기쌤하고의 인연이 좀 짧으셔서 그런가? 뭐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이건 저 죄송한 얘기인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해까지 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선생님, 욕심이 없는 것이 이게 성품이십니까? 아니면 진짜 무력이 없으십니까? 그거 좀 한번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네. 아니, 선생님에게 바닥에 너무 많습니다. 뭐 이 책에도 다 선생님 친필로 이렇게 다 주셨고. 예. 근데 흥내 제가 지금도 연구실에 더불어숲에서 예쁘게 배접을 해주셔서 이렇게 감사하고 있는데 예. 혼자 보기에 너무 아까워요 이게. 예. 선생님의 정말 그 향기와 품성들이 있는데 이걸 나 혼자 독점해서 내 연구실에서 보는 것보다 선생님의 이 향기를 좀 공유하는 게 낫지 않을까. 뭐 그래서 이제 했던 거고 특별한 이렇게 뜻이 깊어서 있는 게 아니고요. 그 단순한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니 근데 그런 경우가 없었으니까. 네. 예, 그래서 너무 좀 근데 평상시 이렇게 그 공부 이외에는 학문 이외에는 좀 무력이 없으신 편 같은데 맞나요? 무력이 많습니다. 저 남들이 맛있는 거 보면 남들보다 한 점 덜 먹으면 아직도 막 가슴이 부글부글 끓고요. 아 그렇습니까? 에이, 장난하시는 거고요. 네. 저도 네, 한 맞아요. 20년 넘게 네. 옆에서 지켜봤는데 미담 이야기 하는 것 같아서 좀 그렇지만 실제로 그러세요. 정말 유학생들, 이렇게 터키 유학생들 네. 형편 어려우면 그걸 그냥 안 두고 보세요. 아이고. 꼭 개인적으로라도 장학금 찾아서 연결해 주시고 생활비 부족하면 또 생활비 부족한 대로 또 그냥 안 두고 보시고 그걸 제가 직접 봤어요. 아이고, 그렇습니다. 아니 그래서 이게 그냥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러니까 질문까지 넣었죠. 네? 이게 그냥 게 아니에요. 이건 저도 우리 그 간사님들하고 깜짝 놀랐어요. 이런 경우가 처음이고 그래서 하나를 보면 열을 한다고 우리 선생님 그러신가 보다. 그리고 당연히 저희가 빌려다가 찍어가지고 달력을 만들어서 많은 분들께 보여준 그게 고마우니까 이렇게 배적을 한 건데 그걸 그렇게 고마워하시고 네.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해요. 멋있더라. 오는 사람마다 자랑합니다. 예, 흉내는 근데 예. 또 선생님 많이 안 쓰신 글이에요. 예. 예, 그래서 아주 잘 보관하시고 네. 최기생과의 인연을 쭉 이어가는 그런 글씨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